목포, 추락, 괌, 김해가 풀셋이에요. 이게 사실 세트인데 이렇게 두 개가 관련이고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 비행기 추락 사고는 기기 고장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공항의 문제가 보통은 큽니다. 공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근데 보통 공항 문제가 단독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동.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히 구조를 시켜야 되는데 이 두 사건의 작동한 게 뭐였냐면 응급 상황이 났어요. 이머전시 상황이 누가 봐도 발생을 했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목포공항도 관공항도 약간 공항 자체가 참 크게 쉬운 공항은 아니었는데 공항 자체 기기 고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셨는데 둘 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이쯤에서 착륙해야지 하고 착륙하다가 그냥 땅에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의 그 유도 장치가 살짝 그러니까 불빛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 괌은 목포공항은 내가 되게 잘 안 보여. 그 산을 지나야만 보이는데 고도를 살짝 낮췄다 그냥 목포공항 산을 친 거고 괌은 산을 내려왔다 생각했는데 아직 내려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냐면 둘 다 거의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착륙하기 한 8초에서 사고 나기 7초에서 8초 전에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하는데 대응은 2초 정도 사고 2초 정도의 대응을 해요. 그럼 6초잖아요. 이 6초 정도에 당겼으면 살 수도 있었던 얘기예요. 그럼 왜 못 당겼냐 얘기예요. 자, 이 당시에 비행기 타고 있던 탑승은 이렇게 됩니다. 기장, 조기장, 그 다음에 그 수석 스튜어드, 그래서 기관사, 보통 항공기관사라 불리는 선임, 막내. 다 공사. 위계적. 네. 아니, 물론 이거 있어요. 멘탈이 나간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둘 다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바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에서 다들 얘기를 못한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대한항공 추락사도 똑같은 사고였어요. 그래서 세 개가 여기 앞에 이거까지 가서 이게 다 전조였던 사고들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물론 김해공항은 여전히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중국 국제항공은 뭘 하는지 알아요? 두 번 다시 한번 기면. 아니요, 가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생명수당을 써줍니다.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재밌는 얘기예요. 이렇게 붙여주면 조종사가 인지를 하게 돼요. 인지하냐 인지하지 않냐 차이예요. 리스크를. 돈을 받았네. 네. 나한테 돈 더 주는 건 이것 때문이었지 인지하고 여기서 사고가 났지 않아서 조종사는 실수를 하지 않아요. 네, 이것도 생각보다 저는 좋은 위기관리 대응이었다는 쪽이에요. 제 생각에는 김해공항이나 내가 한 거는. 근데 이 옆에 이 세 사고가 모두 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건 사건의 전조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항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공항은 반드시 고장이 나요. 미스가 나게 돼 있어요.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바로 당겨야 될 상황에서 말도 하지 않고 당겨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이 셋 다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세 사건 모두 다. 그래서 이후에도 한국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다면 외국의 비행기 사고 수사대 같은 경우는 일단 그것도 의심합니다. 너희들 다 또 한국은 위계질 사 때문에 똑같은 짓을 했을 것이다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계속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충분 조건이었던 거예요. 역대급으로 멍청한 사건인데 이건 있어. 자, 저는 한국 문화에서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이 수련회 문화인데요. 맞아. 수련회, 수학여행. 자, 보통 국가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합니다. 한국이 재밌게 일단 시간을 끌어요. 그 다음에 응보적 대응을 합니다. 응보가 뭐죠? 네, 비슷해요. 응당하게 돌려준다는데 그냥 사법적 처벌로밖에 안 쉽게 말하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책임인지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매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일단 희생양을 찾아요. 스케이프고트를 찾습니다. 근데 그 스케이프고트가 맞냐 틀리냐가 문제인데 이 응보가 뭐냐면 이태원에서도 그 토끼머리 하신 분들 찾는 거랑 세월호도 솔직히 말할게요. 세월호 선주가 찾는 게 그게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빨리 배를 그냥 판시라도 빨리 건지는 게 낫지?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시랜드 사건 때도 자꾸 뭘로 갔냐면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이 교사들 가지고도 뭐라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저는 이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허가내준 새끼 누구냐였어요. 저는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누구를 처벌하면 끝난다 이렇게 가요. 이번에도 지금 현장 경찰들이 지금 되고 있죠, 사실은. 조금 뭐한데 일단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그 다음에는 보상적 대응을 해요. 얼마 줄게, 뭐 줄게. 그리고 나온 게 정책 보완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보완이 아니라 이게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거나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비행기 사고가 3개가 똑같이 터져요. 자, 그래서 국가 대응에 부재한 이렇게 보통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부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첫째, 의지화가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세월호만 남고 이태원만 남고 성수대교만 남고 삼풍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책 의지냐가 없어요. 안전? 부실공사? 뭔지 몰라요. 자, 세월호 뭐가 나왔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 다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은. 양쪽 다 그 당시 정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떤 의제도 남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세월호가 나온 건 정치적 상징만 나왔지. 양쪽 모두에게. 한쪽은 7시간을 지켜라. 한쪽은 이제 행복항의 진실. 이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아니, 왜 침몰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왜 저는 이런 거죠. 왜 저는 이제 의지화가 부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배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기본은 모두 다 갑판으로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을 했다는 뭐 그것도 문제가지만 그거면 여기서 의지화될 거는 앞으로 해상에서 사고 났을 때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시해야 되는가. 무조건 일단 뛰어나오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도 안 돼요. 지시에 나면 무조건 이런 데 들어가다 운동자가 뛰어야 된다. 이게 남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의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책 의지화가. 어떤 걸로 배에서의 과정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데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의지화가 안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라는 규범화가 안 돼요. 아니 8초 전에 그거 당겼으면 비행기 한번 떠서 기회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거 규범을 해줘야 돼. 이 새끼한테 반말하라니까 너 아니다 싶으면 당기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기장이 물론 비행기에 책임을 지지만 부기장은 기장과 동등한 입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책임이 기장한테 환원되는 거지 부기장이 판단했을 때 기장이 판단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념화가 부재했는데 이건 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구조화가 좀 안 돼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의제화랑 규범화가 안 되니까 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가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는 자 구조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성수대교 침몰했잖아요. 아니 성수대교가 붕괴했잖아요. 침몰이. 성수대교가 트러스교라고 했잖아요. 그 뒤로 트러스교를 안 만들어요. 산풍이 붕괴했잖아요. 그 뒤로 무량판을 안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잘 못해서 문제가 된 건데 트러스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자, 똑같죠. 세월호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뭘 했죠? 해경을 해체했죠. 문제가 그건 거예요. 의제화랑 규범화가 안 되니까 문제의 구조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하지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인식을 구조화가 돼야만이 대응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 뭐 있지? 이런 거 뭐 있었더라? 그나마 잘 된 게 아까 국포 그 이후로 모든 식의 발파 공사를 했던 당연히 다 통제를 하게 됐고요. 그거 잘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50명 이상 죽었으면 좀 돼야지. 그리고 이렇게 구조화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거예요.
예방을 하려면 아까 말한 재난을 예방하려면 의제화랑 규범화가 돼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다시는 안 하니까. 근데 구조화가 안 되는 건 리스폰스도 틀렸고 처리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에서 인지의 가장 큰 점이 이 세 단계 중에 제대로 된 게 한 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나마 잘 되는 게 여기서 잘 돼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은근히 잘해요. 그 이태원 가서도 다들 이거 했다니까요. 이거는 그나마 나요. 그리고 그날도 어쨌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모두 다 최선을 다했어요. 대응은 다 옳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인적 자원으로 우월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응들은 기가 막힌 대응들이 나와요. 이번에 저 봉화에서 2명 구조하는 거 있잖아요. 구조한 행위자가 뭐냐면 전문 구조력이 아니에요. 그 광부들이에요. 많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광산을 잘 아니까 이 사람들이 뚫어보는 거예요. 발판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갇혔던 2명들도 모두 다 합리적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일단 자 습기부터 조심해서 바닥에 빌리부터 깔고 불도 피우고 온도 조절 잘하고 네 버틴다. 일단 버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데 이거랑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정치학에서 언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보면 알지만 논문거리가 여기서 지금 수십 가지가 지금 나와요. 사실은 과정마다 다 문제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 솔직히 말해서 저 4개 다 하나씩 논문 주제거든요. 그렇네. 왜 의제화가 안 돼? 왜 규범화가 안 돼? 왜 기념화가 안 돼? 구조화가 왜 안 돼?